12월 16일 정부의 4차 초혁신경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초전도체 분야, 신성델타테크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발표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혹시 이런 기대하지 않으셨나요? 이번엔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상온상합 초전도체에 대한 반전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그런 반전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예고했던 그대로 고온 초전도 자석 중심의 기술 고도화, 의료, 에너지, 교통 분야 응용, 5년 내 프로토타입 개발이라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로드맵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발표를 보고 오히려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발표 내용을 감정이 아니라 투자자의 시선으로 하나씩 분해하면서 왜 이게 악재가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 되는지,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투자자라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번 발표를 둘러싼 막연한 실망감 대신 여러분만의 명확한 투자 기준 하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정부 발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4차 초혁신경제 발표에서 초전도체 분야의 핵심은 딱 4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고온 초전도 자석 원천 기술의 고도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발견이나 검증이 아니라 고도화라는 표현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더 작게, 더 강하게, 더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뜻이죠. 둘째, 의료 에너지 교통 분야 중심의 실용화입니다. 암치료 가속기, 핵융합, 항공교통 인프라. 이건 실험실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과 연결되는 응용 분야 를 명확히 지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5년 내 응용 분야별 프로토타입 개발입니다. 정부 문서에서 프로토타입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건 이제 목표가 논문이 아니라 작동하는 실물이라는 뜻입니다. 넷째, 핵심 부품 장비의 소형화 고성능화입니다. 이 부분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기업만 하는 초대형 장치가 아니라 산업에 공급 가능한 크기와 비용 구조로 내려오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예산이 이미 배정됐습니다. 고온 초전도 자석 실용화 80억 원, 고온 초전도 마그넷 기술 93억 원, 핵융합용 고온 초전도 도체 22억 원, 초전도 도체 시험 설비 구축 120억 원. 총액만 봐도 이건 탐색 예산이 아닙니다. 실제로 만들고 시험하고 검증하겠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는 기초 연구 단계가 아니라 초전도체 산업화의 초기 진입 구간을 공식 선언한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신성델타테크 투자자라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화 초입에서 과연 누가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 이후 시장에 실망감이 퍼진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상온상합 초전도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번 발표를 상온 초전도체의 공식 무대 대비로 기대했던 게 사실이죠. 둘째, 새로운 기술 이름, 새로운 키워드가 없었습니다. 시장은 항상 처음 나오는 단어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낯선 개념 대신 이미 수차례 반복되어 온 고온 초전도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셋째, 결국 우리가 알고 있던 그림에서 한 발도 더 나아가지 않은 발표로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도 큰 변화는 없구나. 이 감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투자자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투자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과 틀렸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점입니다.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건 속도가 느리다는 뜻이지 방향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는 방향을 부정한 발표가 아니라 오히려 방향을 다시 한번 고정한 발표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기술의 단계를 본 게 아니라 단어의 자극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굳이 상온상합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부의 R&D 로드맵은 언제나 느립니다. 이건 무능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가진 역할과 제약 때문입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처럼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첫째, 실패 가능성이 낮은 기술만 선택해야 하고, 둘째, 국제 표준과 정면으로 충돌해서는 안 되며, 셋째, 특정 기업이나 기술에 치우쳐 산업 생태계를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 R&D의 기본 원칙은 늘 같습니다. 가장 안전한 지점부터 들어온다. 이번 초전도체 발표 도 이 원칙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냉각이 필요한 고온 초전도체 그 중에서도 자석과 마그넷 중심, 그리고 5년 내 프로토타입, 이 조합은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책임질 수 있는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로드맵은 상온상합은 불가능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정부가 지금 당장 책임질 수 있는 영역까지만 공개했다는 뜻입니다. 즉, 이번 발표는 기술의 한계를 보여준 게 아니라 정부라는 주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그대로 드러낸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은 느리고 보수적이지만 정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부의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에 투자해온 걸까요? 퀀텀 앤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를 보며 우리가 기대해왔던 그림은 단순히 자석 하나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봤던 건 단일 장치가 아니라 전극집 전체 초방막 도전체로 이어지는 구조, 실험 장비가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 단위로 적용 가능한 기술, 연구실 성과가 아니라 버스웨이, ESS, 전력 그리드까지 확장 가능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종착지에는 상온에서 동작할 가능성까지 포함된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해 이번 정부 로드맵보다 몇 단계 이상 앞선 영역입니다. 정부가 다루는 영역이 검증된 고온 초전도 자석의 산업화 초입이라면 우리가 투자해온 영역은 아직 공개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운 미래 기술의 앞단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부 발표 문서 안에서는 이름조차 나오기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이걸 실패로 해석하는 순간 관점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 지연은 실패라기보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시간차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안전한 뒤쪽에서 들어오고 우리는 위험하지만 앞선 좌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부가 이제야 우리가 그동안 바라보고 있던 방향의 출발선에 도착했다. 아직은 상온상압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은 고온 초전도 자석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온도의 숫자가 아니라 로드맵에 등장한 키워드의 성격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단어들을 보면 방향이 분명히 보입니다. 소형화, 고성능화, 핵심 부품, 시험 설비, 실증. 이 단어들은 논문을 쓰는 연구소의 언어라기보다 만들고 조립하고 시험하고 납품하는 기업의 언어입니다. 즉 이번 발표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기술을 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단계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기업 간의 역할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연구 중심 조직은 여기서 한 발 물러나고 제조 부품 시스템 기업이 전면으로 나오는 구간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환 구간의 한가운데에 신성 델타테크가 위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로드맵의 언어가 신성 델타테크가 준비해온 영역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이번 발표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투자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신성 델타테크 투자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저는 이번 발표를 보고도 단기적인 기대를 키울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발표 하나로 주가가 당장 움직일 거라 기대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발표 때문에 지금까지의 투자 논리가 무너졌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투자의 전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빠른 투자도 아닙니다. 편한 투자도 아닙니다. 중간에 흔들리기 쉽고 기다림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투자가 먼저 도착하는 투자는 아닐지라도 늦게 와도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투자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왜 아직 이 자리에 남아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정부 발표를 보고 기대가 꺾였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구조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통찰 있는 의견을 남겨주시면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